여러분들은 집이나 차 또는 윤택한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등 어떤 상품에 흥미가 있으신가요?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투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돈과 이익일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활동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뿐만은 아닌데요.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리스크와 수익률 사이의 균형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뜨거운 이슈인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한국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란 무엇일까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으로 중앙기관 없이 통화 발행과 거래가 이루어지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기록되는 가상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11개의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투자자들에게 거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국내 상장과 거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이런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비트코인 ETF를 상장시켜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ETF에 투자하는 것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기 위한 길은 완전히 막힌 것일까요?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요구와 시장의 동향을 반영하여 앞으로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를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는 다양한 글로벌 투자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실제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저금리 환경은 여러 경제 요인과 정책 결정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로 여러 가정 및 기업들의 금융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저하, 물가 상승률의 안정화, 통화정책의 완화적 대응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하여 한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은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업 및 가계의 대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금이나 저축을 통한 수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금융 상품에 대한 수익 기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예금이나 저축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투자 경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유튜브, 블로그, SNS 등 다양한 금융 전문가나 투자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투자 기초부터 고급 전략,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분석, 시장 동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관심 있는 사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에 관련된 최신 뉴스나 이슈, 분석 내용 등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중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요. 또한 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투자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며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금융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모바일 앱과 플랫폼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앱들은 사용자들에게 투자 전략, 시장 분석, 금융 상품 추천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투자는 그 본질적인 복잡성과 위험성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투자자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있어서도 항상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서 윤택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한국 상한가 투자자들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금융당국의 입장 때문에 이런 투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뜨거운 한국 이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